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광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이 밸류체인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료단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이러한 그 핵심 원자재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갖고는 이 각각의 역할이 2차 전지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니켈은 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배터리에 충전하는 전기의 파워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코발트는 이 2차 전지의 수명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간을 안정성이라는 건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 리튬 전지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망간이 안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갖고 전구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전구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가성소다, 수소나 나트륨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무슨 이 백광산업 같은 업체들이 시장에서 화제를,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즉 전구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갖고 가공을 할 때 여기에 세척제로 이 수소나 나트륨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2차전지 소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구체를 양극재로 만들어서 그걸 또 다시 이제 2차전지 소재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배터리 셀을 만들고 그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모아서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비로소 자동차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 이 전구체라는 건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근데 그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죠. LG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체들이 모두 망라해서 이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LG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 마찬가지고 새만금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새만금 산업단지가 간척지인데 여기가 2차전지 소재 쪽이나 2차전지 쪽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업체들의 이런 그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산단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2차전지 쪽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북도에서 지금 공개한 자료만 봐도 2차전지 소재부터 셀, 팩, 응용 분야에서 재활용까지 이 2차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이 새만금 산업단지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광산업은 이 무기화학물 제조로 시작된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와 반도체 소재들이 만들어지고 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소재가 최근 들어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소재 국산화 바람을 타고 많이 성장을 한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백광산업은 그 중에서도 이 가성소다라고 부르는 이 수산 나트륨 쪽에서 그리고 또 액체 염소, 또 염산, 차염산소다 같은 이러한 소재들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쪽 매출의 전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 나온 소재들이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에 사용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 확실히 실적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소폭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는 이 백광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 지분도 43.98%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 즉 30%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43%씩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백광산업이라는 회사는 그 대상그룹하고도 그 오늘가가 친인척입니다. 그 대상그룹하고도 또 반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성소다, 이 수산나트륨은 우리나라 1위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솔루션이라는 업체죠. 근데 이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 수산나트륨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나솔루션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위죠. 이 회사가 연산 84만 톤 수준의 지금 생산 캐파를 2025년까지 연산 111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생산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대비하겠다는 것이고, 이 순환나트륨은 말 그대로 2차전지 소재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가 202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공급에 있어서 이 공급에 이제 그 수요의 급증이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공급이 좀 오버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2025년까지 111만 톤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백광산업도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나 1위 업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증산을 한다는 건 그 백광산업 같은 업체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자, 백광산업의 1분기 실적을 놓고 적정 주가를 평가해 보면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한참 반밖에 안 되는 8,000원, 9,000원 가격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주가로 따지면 52주 신고가를 찍은 9,780원을 찍고 오늘 하루 중에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올해만 들어와서 지금 4,500원인 주가가 벌써 8,700원, 9,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100% 올랐습니다. 지금 그 5월, 6월 달이니까 뭐 5개월여 만에 지금 주가가 100%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숨 돌리기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좀 줄어들면 다시 한번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진다면 주가는 2차 상승을 또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공급 과잉이 될 때까지 여전히 이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산화나트륨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실적 증가를 반영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백광산업은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들어가서 잡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태에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9,780원에 잡은 분들은 확실히 그 상태에 물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동안 속은 썩이더라도 백광산업 자체는 이 수산화나트륨 자체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실적들을 반영해서 주가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기본적 분석으로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회사지만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타이밍이 안 좋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백광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우선해서 지금 봐야 될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